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판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선거판 진단의 도사입니다. 김영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거판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참 우스워지고 있습니다. 우스워지고 뭐 이상해지고 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저 이재명 씨 그 부인 김혜경 씨 그 망토 사건이 지금 막 어제 오늘 막 뜨겁습니다. 처음에는 이 망토가 김혜경 씨가 변장을 하고 나왔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는데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더니 그 다음 날에는 김혜경 씨 아니고 그게 수행원이다. 이렇게 이재명 캠프 측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행원의 제복이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그게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예. 그 바스 예. 배우단가 뭐 하여튼 그 뭐라고 하고 뭐 저쩌고 그러는데 참 기괴한 그런 망토잖아요. 예. 망토에다가 막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처음 봤어요. 그것도 나오는데. 그렇게 합니까? 선거 와중에? 어제 그 어디 시골에 가 계실 때 그 전화 연결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자기야 하고 막 아주 반가워하고 그런 이제 금슬을 보여줬잖아요. 금슬.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 금슬을 그냥 믿지를 않고 네. 금슬을 우리가 보자는 게 아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뭐 금슬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 그거 부부라는 관심 게 없어. 뭐 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낙상을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낙상이 어디에 부딪혀서 어떻게 해서 왜 낙상을 했는지. 예, 그리고 눈이 찢어지고 그게 1시 반에 왜 일어났는가 예. 이거를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건데요. 재미있는 표현이 만일에 그게 그 안철수나 윤석열이라면 그런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그 이재명 지사님은 좀 한승질을 하시잖아요. 네, 그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나왔고. 또 김혜경 씨는 뭐 인상 그렇지가 않은데 그분도 이제 한승질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예, 저는 그 체험을 했죠. 예. 그 짤방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저 우리 김영환 의원이 당한 그 짤방. 아니, 제가 당한 건 아니. 그렇죠. 그 짤방 짤방 이어서 예. 그래서 이제 이제 TV 토론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막 정신병 문제 뭐 여배우 스캔들 막 이렇게 막 공격을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시는데 나도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그 안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 계신 거예요. 쫙 째려보더니 이제 그 이재명 지사한테 참지 마 그러는 그 영상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김혜경 씨가 그러니까 참지 말고 저는 이제 말하자면 혼내줘라 그런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한승질 하시더라고요. 한성기억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재선 씨가 뭐 그 이재명하고 막 막말하고 형수하고 막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그 조카가 되는가요? 그 이제 김혜영 씨가 이제 그 이재선 딸한테 보낸 그 녹취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거기도 이제 뭐 내가 네 작은 아버지한테 작은 아버지가 이재명인데 이재명이죠. 이제 정신병원 넣으려고 하는 걸 내가 막아줬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쳐넣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른 아니신데요 이렇게 이제 고를 질렀죠. 고를 질릴 수밖에 없지. 아버지하고 그 엄마를 그렇게 막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야 뭐 이년아 그랬던가 뭐 한승질이 그게 있는 있어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승질이 부딪혀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상상을 하게 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해명이 선거본부에서 해명이 요게 이제 그 화장실에 쓰러져서 이렇게 정신이 약간 혼절이 해가지고 요게 요 모서리에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여기를 뭐 찢었다든지 이렇게 이제 됐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제 뭐 그런 사람을 고발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금슬 좋았다 뭐 그걸로 나가는데 근데 금슬로 망토를 입고 또 이제 나타나니까 그냥 망토 입고 이제 다쳤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그냥 망토에 그냥 복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쳐도 그렇게 그냥 어마무시한 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그런 뭐 변신을 일반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첫날은 그 한 이틀 돌았는데 김혜경 씨가 이걸 입고 나가 더 팩트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했어요. 탐사 보도 매체인데 그러는데 가만히 있다가 한 이틀 지난 다음에 그거는 김혜경 씨 아니고 수행원이다.
이제 이러고 나오니까 아니 수행원은 그렇게 옷을 입습니까? 더더욱 이상해요. 수행원이 그랬다니까. 이제 그게 지금 갈 길이 바쁘잖아요. 아. 이재명 지사 갈 길이 바쁘거든요. 네. 그 사진 하나 찾아서 띄워주세요. 망토 사진이요. 네. 지지율이 너무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네. 지금 컨벤션, 역 컨벤션 뭐도 있지만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그 칙칙한 여러 가지 네. 이미지 또 의혹, 네. 뭐 비리, 뭐 전과, 막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떠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지금 말하면 자꾸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낙상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낙상 사건 자체는 사건 자체를 끝낼 수 있는 사건인데 예. 이게 밑으로 막 뭐 얘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길승천을 해야 되니 이걸 자꾸 가라앉고 있어요. 예. 이게 캠프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갈 길이 바쁜데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해소하기 위해서 뭐 전화 녹음도 발표를 하고 CCTV도 뭐 하고 했는데 예. 그게 나온 게 그게 좀 약간 뭐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앰뷸런스 타고 이제 갈 때에 이재명 지사의 복장이 예. 빨간 모자에다가 이제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그리고 자켓 입고 했는데 소방관이 이재명 지사라는 요인을 알아볼 수 없게끔 이렇게 분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소방관들이 그걸 보고 안 했다고 나중에 그 말하자면 혼쭐이 났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이제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지사 사이에 있었던 낙상 사고를 은폐는 아니고 하여간 그 감출 구태여-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 늦은 시간이니까 네. 그렇게 딱 하고 딱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게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모습이 몰골이 이상해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것도 뭐 김혜경 여사가 좀 뭐 이렇게 다쳤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다쳐도 이런 아니 얼굴은 그렇게 가렸다고 이 저런 망토로 가립니까? 뭐 추워서 그러셨겠지 뭐. 아 이해심이 많으시네. 아니 저 이거 스타워즈로 이렇게 그랬다가 이게 김혜경 씨로 이제 더팩트에서는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아니다 이거 수행원이다. 그 수행원은 왜 저러냐 그랬더니 하도 취재가 이제 과열되니까 수행원을 저렇게 입혔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팩트를 또 고소해야지. 고소 근데 안 하지 않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더 사건이 커지니까 네.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불거지는 것들이 네.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이렇게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 네. 또 이제 그거 말고도 왜 그 여비서가 많이 거론됐잖아요.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오늘 뭔지. 지금도 보니까 뭐 TV 조선이 그걸 뭐 김사랑 씨를 불러다가 그 얘기를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만뒀더라고요. 별정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1999년인가 뭐 몇 년도에 그 백공 그 사건이 있을 때 이재명 지사하고 같은 시민단체.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경기도 싸울 때 그 다 들었던 그렇죠. 얘기들이죠. 너무나 많이 아는 얘기들이죠. 네. 그때 이제 그 NGO라고 할까 시민단체의 자치 무슨 뭐 포럼인가 뭐에 그 이제 사무국장이에요. 네. 그분이 간상가 사무국장이 그런 거고 이제 이재명 지사 거기 대표인가 뭐 그 네. 있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잘 아는 사이였는데 그 뒤에 이제 성남시로 이제 가니까 시장으로 가니까 시장실로 이제 데려갔고 네. 또 이제 경기도 가니까 경기도로 이제 데려가서 5급인가 6급인가 이제 비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지사를 그만두면서 그만두신 분이에요. 그분이. 네. 그러니까 그것과 둘러싸서 뭐 여러 가지 뭐 실세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루머가 있는 분이잖아요. 네. 이제 근데 그분이 뭐 이제 그 문서를 보내서 뭐 재판에 문제가 회부가 됐던 것들이 네. 또 판결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제기가 되죠.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주변이 이렇게 되는 것은 네. 이재명 지사의 그 저 여배우 문제, 그 유명한 배우부터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과부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불식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불이 타올라가는 것 같아요. 나그엽에 불이 붙듯이.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저기 이승철의 그 노래를 아침에 부른 것은 예, 그것도 화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래 잘 못 부시구만. 예. 아니 윤석열 후보한테는 안 되시더구만요. 아니 나도 18번지를 부르면 윤석열만큼은 안 돼도 내가 노래 부를 수 있는데 아, 그래? 이거는 지금 오늘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예. 뭐 이승철 노래 10번 듣기 그걸 이제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그걸
이제 눌러가면서 노래를 배운 거예요. 예, 그런 왜냐면 사람 또 없습니다. 뭐 예, 없습니까 이거? 그런 사람은 또 없습니다. 그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야 이재명 지사 같은 대통령 후보는 또 없을 또 것 없죠. 같고요. 예. 또 그런 경력 그런 여러 가지 다면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없고 예. 이제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그런데 그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된 것은 예. 이 그 이재명 지사라는 분이 참 독특하다고 생각한 거 제가 제일 먼저 독특한 아 이분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런 네. 생각한 것은 형의 정신병원 문제를 따졌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 TV 토론 때 그것이 이제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막 그 보건소에 뭐 하고 병원에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따지에 들어가니까 이재명 지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정신병원을 그 입원을 시킨 것은 아내가 시켰고 그 어머니가 시켰고 가족들이 시킨 거다. 예. 그리고 내가 말렸다. 그렇게 그래서 얘기를 있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하고 관계없다.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다. 이렇게 되면 소극적인 게 거짓말이 되는데 내가 말려서 정신병원에 안 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정 반대로 얘기한 거가 되는 거죠. 예. 뒤집어 씌운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법에서도 다 이제 거짓말인 게 판명이 되고 유죄를 받고 이렇게 갔다가 이제 권순일 때문에 그 이제 재판, 간신히 그렇게 이제 된 건데 그렇게 뭐를 이렇게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네. 이 말을 그 이제 뒤집어 씌우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이분이 거젠가 거창인가에 가서 심경을 토로했어요. 예. 요즘에 내가 참 너무 힘들다. 정말 너무 요즘에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예. 언론 환경이 너무 기울어져 있다. 그 이거예요. 얘기했어요. 맞아요.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야당이 해야 될 일이지 여당이 할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 그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은 아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울어져 있는데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KBS, MBC에서 얘기 못 하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축구 그리고 그렇죠. 앉아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YTN 뭐 JTBC 뭐 연합뉴스 아니 등등. 그리고 김어준의 저 있잖아요. 그 예, 예. 뉴스공장 이런 데서 그냥 막 완전히 팩트가 아닌 것들 막 들이 때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완전히 그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분은 정말 이런 사람 다시는 또 없다. 없을 것 같다. 예. 또 없겠구나 그런 생각 이렇게 네. 덮어 씌우는 그런 거를 좀 본 거죠. 네. 그래서 야 이분은 정말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참 지금 아주 그 여러 가지 하시는 말씀 보면 굉장히 그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거 하나 있어요. 예. 뭐냐면은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검찰 수사가 미진하대요. 지금 하고 있는 검찰 수사 미진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된대요.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70%가 나오니까 예. 이제 그거 이제 갈아하려고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고 지금 검찰 수사는 아주 미진하다는 거예요. 왜 미진하냐?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윤석열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 민간이 사업자 하는 거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걸 반대하고 뭐 찬성하고 한 거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주 대연자약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해서는 이제 국민들하고 이 소통이 안 되고 단절이 되면서 국민들은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하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다 이렇게 저는 보죠. 자기네들 근데 제가 오늘 어디 저 팟캐스트에 이제 유명한 팟캐스트인데 매블쇼라고 거기를 갔다 오는데 거기 패널들은요 그런 거 말을 믿더라고요. 그래요? 이재명의 말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분들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그쪽 어차피 우리는 자기를 안 찍을 사람이니까 자기 찍을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아리까리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데는 그런 말이 효과적이에요. 특검 가자. 즉 수사가 미진하다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은 저거 당당하니까 저런 주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싹 쏠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응집시키기 위한 지지층을 응집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중도라든지 그 반대층들을 흡수를 해야지 50%를 가잖아요. 30% 응집해가고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잘못돼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에 그 이재명이라면
이재명 지사의 문제는 이재명한테 있는 거잖아요. 예.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한 걸 보면 지금 이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민주당 선대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짜 그 대단하다. 이제. 뭐 이 그 지금 제가 볼 때 이 지금 문제가 되면 네. 그 제일 첫 단추는 그 형수와 형이 있잖아요. 네. 그 지금 급하더라도 얘에 대한 사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사과.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정말 생각이 좀 잘못됐다. 이래야 되는데 사과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내가 정말 사과합니다. 그래 놓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오면은 나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핑계 대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얘기 그러니까 고인이 정신병이 뭐 해가지고 그러면 그건 벌써 사과가 아니잖아요. 네. 복장을 뒤집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지사의 형수님하고도 가끔 소통을 하는데 정말 이 선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잊어먹기를 바라고 너무나 상처가 깊어가지고 그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그냥 바르르 떠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설득하고 용서를 구해야 네. 국민들이 용서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그렇죠. 또 그 나는 여배우 그 문제도 뭐가 진실인지 뭐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하면 안 되고 그런 과거에 그냥 뭉뚱거려서라도 그런 그 과거에 그 만난 적이 있고 그렇지만 이건 이제 정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들 좀 털고 가는 그런 용서를 구하는 또 양해를 구하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성찰, 자기 방석이었고 남한테 덮어 씌우는 식으로 돼갖고는 국민들이 그걸 납득을 하기 어렵다 그러니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그건 그렇고 이 문재인하고 이재명의 관계가요. 이게 어제 오늘부터 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대놓고 문재인의 정책이 잘못됐다. 그리고 아주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잘못됐다고 다 뜯어고치겠다고 이런 식으로 문재인을 밟고 건너가려는 지금 긴장감이 돕니다. 그래요. 여기서 뭔가 삐떡거리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제 그게 이제 차별하죠. 과거에 이제 그 전 정권의 그런 여러 가지 비리나 인기가 없었을 때 이제 살부의 정치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이재명이가 되는 것도 정권 교체다. 이제 그걸로 가는 이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늦었잖아요, 지금. 벌써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바로 못한 이유는 약점이 대장동 사건 이게 특검으로 갈 수가 있고 대통령이 그걸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주 청와대에 갔을 때 공손한 그 후보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다소곳이 앉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뭐 제일 존경하고 뭐 계승한다 뭐 표현도 있고 뭐 이상한 있어요.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 판사판이 되니까 어떻든 물고 뜯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차별을 시도하는 건데 지금 저것이 이제 양날의 칼이어서요. 그 쪽박을 깰 수가 있어요. 저게 자칫하면 후보 교체론이 생기면서 그나마 갖고 있었던 그 문재인 지지와 정권 연장론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뭐 물론 지금 이제 윤석열에게 왔던 사람들이 아 이제 지금 이재명이 저렇게 좀 차별화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차별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대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6.5, 뭐 35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그 지금 그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32, 33 여기가 있거든요. 이게 요쯤 됐을 때 차별화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차별화가 되면서 중도층이 오는 지금 건데. 도끼인 객끼인데요. 도끼인 객끼이 아니라 지금 낮아. 오히려 낮아. 겨우 먹고 사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지지자들과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요거까지 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과 그것이 다 있고 만약 그런 차별을 시도할 때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과 뭐 법무장관과 이런 쪽에서 그럼 좀 할 대로 해보자 이렇게 나가게 될 경우에는 반감을 사서 저 괘씸하다. 저거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게 이렇게 나오네. 야 그러면 할 수 없어 그냥 법대로 수사해. 이렇게 되면 소환이라도 하는 날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제 이재명 지사도 여기서 더 가서 선거에 지나 여기서 승부수를 거는 이런 이제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그걸로 갔고 한식에 주거나 그러고 이제 어차피 죽으니.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도 어차피 저걸 데리고 가서 지나 바꿔서 지나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묘한 지금 분위기예요, 그 지금.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이 좀 힘들지만 조금 너무 성급하다 지금 현재 상황이 막 홍남기를 까고 뭐 예. 그 이제 정권의 부동산 같은 건 좀 이게 차별화했었지만 그 이상의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지금 지적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안 되는 집안에서 생길 수 있는 그 형제들까지 분란이 있잖아요. 안 되는 집안은 진짜 예. 그 이제 형제들이 싸우다 나중에 부모하고 싸우고 이럽니다. 이제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게 지금 난파선에 왜 뛰어내릴 때 뭐 네가 먼저 내리냐 내가 먼저 내리냐 물에 빠져 죽잖아요. 이제 그런 거 비슷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 정세가 아닌가. 우리가 예민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해서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이재명이가 저렇게 나오면은 이재명이 밀어줘서 대통령이 돼도 나는 무사치 못하겠다. 지금 벌써부터 저런데 저거 그렇다면 야 내가 이거 그냥 뭐 검찰을 막 그냥 억누르고 수사를 뭉개고 해서 굳이 저거 살려줄 필요 있겠느냐? 어차피 청명해 주거나 안식이 주고 나면 그게 어제 그 법대로 가는 게 낫지 우리 않겠냐, 총장님한테 난을 갖고 온 이철이 이철이가. 정무수석의 짧은 대화 속에 그게 녹아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윤 총장이 네. 이제 옛날 총장을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이제 문재인하고 간접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철이하고 대화하는 게 문재인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러면서 선거의 중립을 지켜달라. 그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했어요. 윤석열 이렇게 했을 후보가. 때 이철이가 우리도 선거의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좀 안 믿으시겠지만 좀 믿어달라. 그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 평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한 거나 아 마찬가지. 그럴까요? 이례적으로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점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정정당당하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 얘기는 너희들이 중립을 말한다고 하지만 나에 대해서 음해를 가고 우리 가족과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면 선거의 중립이라 보기 어렵고 앞으로 선거가 끝나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로도 들릴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짧은 얘기를 했지만 그럼요. 이제 그런 게 여기 맺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선거 중립이라는 게 그게 무슨 이재명과 윤석열 사이의 선거 중립만 아니에요. 네. 지금 검찰과 공수처와 이 모든 매체들이 지금 윤석열 죽이게 가 있는데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냐. 나온 게 없지 않냐. 그런데 지금 내가 후보가 돼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계속하면은 정말 이건 후환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전달했을 수도 있는 얘기. 네. 그게 열흘 만에 만난 그 과정에도 그 뭐라고 할까 한이 맺혀 있는 얘기. 네. 내가 왜 문재인이 보내는 난을 받아야 되냐. 열흘이 걸렸잖아요. 그걸. 처음에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렇게까지 나를 죽이고 나를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보내는 난 하나 받는 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계속 이런 식으로 고발 사주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이 정권의 공작. 그것도 문재인 정권이 지금 윤석열을 죽이고 정권을 연장 내지는 창출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거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난 하나가 온 그 무게가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 탄압 내지는 윤석열 죽이기에 대한 분노가 네. 실려 있어서 열흘이 걸린 거예요, 그게. 네. 그러나 거기서는 이제 좋은 얘기를 하고 헤어졌지만 그 문재인도 네. 우리는 정치 중립을 지키겠다. 음.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 좋게 만나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어제 한 얘기가 네. 뭐 우리가 뭐 정보가 없으니까 그 행가를 읽는 거죠. 네. 이철이 그 정무수석이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착하고 일 잘하는 대통령인데 그런데 부정하지 않고 일 잘하는 대통령인데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면 문전 박대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했죠. 네. 네. 문 앞에서 박수를 받는 대통령. 그걸 문전 박대라고 한 거예요. 그걸 문전박대라고 한 거예요? 정반대로 해석했네요. 그게 아니에요. 네, 문전박대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하면 불충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 앞에서
박수를 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될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문전박대를 받는다는 생각은 참 꿈도 야무치다. 문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박수를 받는 건 이미 글러버렸어.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전박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진짜 문전박대. 그 진짜 순수한 의미 문전박대. 문전박대.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업적이 없어요.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데 업적이 없어. 레거시가 없어. 성과가 없어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일 없어요. 그 폭정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네. 그리고 뭐 탄압은 잘못된 많고 건 양 뭐. 대통령은 잡아놓고 뭐 아유, 한 뭐 것은 뭐 엄청나죠. 엄청난 거지만 없어. 촛불만 탔어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 없다는 게 그 첫 번째예요. 네. 두 번째는 이분이 지금 현안으로 보면 네. 대장동 사건이라는 단군 이래의 최대의 사건을 덮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파헤치고 가고 정리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검을 받지 않고 네. 이걸 덮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려워요. 네. 나중에 이걸 얘기할 때 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할 때 그 김태정 법무장관이 네. 비자금 사건을 덮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을 덮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미완으로 가고 미봉으로 가고 은폐를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 김만배 자르고 가는 거예요. 그거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문재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 월성 원전에 대해서 재판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울산 원전에 대해서 받게 돼 있어요. 네. 드루킹 사건이 김경수에서 끝났는데 그것도 배후를 받게 돼 있어요. 네. 재수사 내지는 특검 이거 받게 돼 있어. 그냥 가서 개 기르고 양산에 가서 지내기가 어렵게 돼 있다 그런 얘기. 탈원전 탈원전에도 이름이 문재인 이름이 두 번인가 다 들어갔잖아요. 월성 원전에. 월성 원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돼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기는 너무나 많은 과오가 있었고 네. 그 뭐 일자리 뭐 이런 거 얘기할 것도 없고 부동산부터 아유, 시작해서 뭐, 뭐 말할 것 없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35%는 나는 그 기적과 같은 국정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업적이 없고 성과가 없는 대통령이 저 정도의 지지를 유지한다는 거. 그 순전히 호남에서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호남 왜 지지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작은 업적이 하나 있어요. 호남 사람을 홀대하지 않았어요. 더 우대해서. 그래서 거기서는 그래도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동산 문제가 있고 이게 국정의 문제가 있고 조국 사태가 있고 다 알아. 전라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정권이 끝나고 민주당이 끝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상대적으로 혜택을 좀 누렸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도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나친 가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입장에서 이재명이 이게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네. 그리고 이재명의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고 거기서는 뭐 민정에서 분석해가지고서는 이재명이 모든 걸 가지고 있을 텐데 야 이거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면은 집권을 하면은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 보내겠다. 그러면 차라리 윤석열하고 딜을 해서 간단하게 윤석열하고 딜 법대로 가면은 이재명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냅두면 지금의 여론조사로 보면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니까 이기게 냅두는 거야. 방해를 안 할 테니 당신이 집권하면 나도 좀 예를 들어서 살살 다뤄달라. 그러니까 뭐 이게 넌주시 말이에요. 뭐 이게 봐달라는 얘기는 뭐 넌주시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조금 밟고 가는 것처럼 해도 뭐 사면 카드도 있고 뭐 있잖아요. 쭉 이렇게 서로 딜을 아니 검찰에서 범인들하고도 프리바게닝 하잖아요. 범인들하고. 근데 이거 정권 차원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어떤 그럼 이재명 제끼고 윤석열 그래 나 방해 안 하겠다. 이재명 그냥 법대로 처리하겠다. 그럼 이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뭐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말하자면 귓속말이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그 제3자를 통해서. 이철이 등 뭐 뭐. 그 대통령께서 한번 만나고 싶다. 뭐 예. 자고저장 할 수 있죠. 예. 이제 우리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은 높지만 여러 가지 어디서 뭐가 더 나올지 모르냐. 110일 동안에.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권이 그 앞서가는 사람의 불안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솔깃할 수가 있는 상황이 와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그런 순간에 윤석열은 죽습니다. 윤석열은 되치기 당한 거야. 만일에 뒤를 문재인과 받으면. 손을 잡고 문재인 정권을 지금 청산하겠다고 약탈 정권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규정했죠. 예. 그래서 윤석열이에요. 지지받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막시무스 장군이라고 그 맞아요. 예. 그냥 민중의 그 복수의 원소를 찾아내 가지고 막 콜로세움에서 막 그 황제가 그 검투사를 내려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검투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민중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게 지금 윤석열이란 막시무스예요. 말이에요. 예. 막시무스인데 네. 이 막시무스가 황제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딜을 해? 그렇지 그러면 가는 거야 그게. 민중한테 가는구나. 그럼 지지율 쫙 빠지죠. 그렇지. 그게 이제 그런 유사한 사건이 김영삼 대통령 앞에 노무현이가 가서 김영삼 시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때 그 기억나십니까? 예. 김영삼 찍혀 있는 시계 있잖아요. 네. 내가 평상시에 존경해서 이렇게 김영삼 시계. 노무현은 그때 들불처럼 일어난 민중의 그런 혁명적 열기를 갖고 이제 간 건데, 근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걸 하니까 지지율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저렇게 꼬리 내리는구나 말이야. 그것도 지금 뭐 거의 얼마 남지도 않은 사람 이제 끝난 사람한테 가서 꼬리 내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됐을 때 모든 야당 후보가 이 기자회견을 해서 하는 이유 그것이 우리 저 김대중이나 뭐 김영삼 똑같은 겁니다. 네. 이 권력이 무섭다는 걸 알고 있는 야당 후보가 하는 것이 여야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정론관에 가서 대통령 한번 만나자. 영수회담. 네. 그러니까 명분은 뭐냐? 명분은 거국 중립 내각해서 선거 중립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 하러 간다. 네. 해놓고 가서 둘이 살살 때리시오. 이제 내가 잡으면 봐줄게. 이렇게 그 얘기들이 넌주시 하는 거죠. 담합을 할 수가 있죠. 선수끼리. 예. 그런데 이거를 누가 보고 있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그 철천지 원수가 돼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선거판에서 제일 납득이 안 가면서 정말 우리 그 박근혜 지지자들과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얼마나 현명하게 얼마나 지금 절제력을 보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네. 윤석열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친박들이. 참는 거예요. 찬박들이 맞아요. 그러고 예. 어제는 보니까 홍준표를 지지하는 정규제까지 예. 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윤석열 지지한다. 정권 교체 절체절명의 그 목적 달성해 달라는 거예요. 절체절명. 그래서 해서 법대로 처리를 해달라 이거예요. 네. 문재인을. 예. 지금 이재명은 요즘에 나타난 적이고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집권하자마자 이 문재인 대통령 집어넣겠다 그렇게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법대로 할 거. 그리고 법대로 할 것 같잖아요. 예. 그러면 과거에 저 노무현, 김대중 그것도 적폐 수사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도 하고 문재인만 안 해? 말도 안 돼. 그거는 근저히 안 되지. 그 순간에 국정 동력 상실할 거예요. 그렇지. 예. 그때도 진짜 법대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법대로 하고 난 뒤에 국민 여론을 봐가면서 어떻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박근혜, 이명박은 당장 석방해야 돼요. 그럼요.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네. 없고. 그러니까 박근혜도 침묵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적폐 수사했다고 뭔가 이렇게 뭐가 뒤끝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지금. 예. 그 가족들도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친박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정현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 누구죠? 그 인천의 국회의원 누구죠? 윤상현. 윤상현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다소 돕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는 정권 교체에 다 힘을 바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려를 좀 했는데 우려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요. 혹시나 그 작업이 들어가서 그거를 하면은 안 되는데 하는 그 우려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려 안 해도 둘이- 되겠네. 그렇게 예, 둘이 만나는 순간에 그런 낌새를 보이는 순간에 간다. 날카롭게 이재명이 치고 들어오죠. 벌써 문재인 저들이 말이야 결탁하고 말이야. 그럴 그렇게, 사람이지. 그왜 영수회담 끝나고 나면 뭐 무슨 뭐 뒷거래가 있었니 뭐 있잖아요. 예. 그거 하면서 그렇지. 그 이재명 저기를 탈탈 털어가지고 예. 자기 가져가려고 그러지. 지금. 그렇지. 그 노리고 있죠. 아니 이제 그걸 제가 왜 이제 여쭤봤냐면 우리 저 김영한 의원께서는 윤석열 캠프에
뭐 하여튼 어떻든 간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니까 혹시나 우리가 우려하는 거 혹시나 그 뭐 이렇게 작업은까지는 아니래도 뭐 생각하는 여지가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이제 그거 없답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 생각은 그런데 윤석열 생각은 잘 몰라. 근데 여태까지 보면 윤석열이라는 분이 짧은 기간이지만 정치를 우리보다 더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합성 능력도 빠르고 정리 빠르기 때문에 그 양반도 머리가 나보다 좋긴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을 거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려는 뭐 불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네.